네, 돌아왔습니다. 네, 들리시죠? 자, 우리 처음에 그 필터링 하는 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 핸즈온을 할 텐데, 핸즈온을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 핸즈온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개 핸즈온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제출을 하냐면요. 지금 파일들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걸 풀 브랜치스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 새로운 파일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들을 가보시면 day 4 hands-on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솔루션 제 거고요. day 4 hands-on RMD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day 4 hands-on RMD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제 이름을 저기다 넣었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시고 여기 이미 어느 정도 포매팅이 돼 있습니다. 프리뷰 볼까요? 이렇게 포매팅이 다 돼 있고 제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넣어놨어요. 자, 첫 번째 핸즈온 해볼까요? 필터 앤 로지컬 오퍼레이터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Find all flights that departed in November or December. 노벰버나 디셈버에 이륙한 모든 비행기를 찾아라. 이렇게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앞에 R 셋업을 넣어주세요. 이건 무조건 실행될 겁니다. 여기 셋업은. 그리고 이 안에 라이브러리는 먼저 이 밑에 이 이후로 쓰여질 라이브러리 두 개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하이디버스 필요하고 또 하나 라이브러리 필요합니다. 그죠? NYC Flight 13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 꼭 필요해요. 그죠? 실행시켜 주세요. 여러분 환경에서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들이 로딩이 될 수 있도록. 자, find all flights 첫 번째 문제 찾아봅시다. 뭐 한다고요? R 코드 청크 넣고 자, 뭘 사용할까요? 필터 사용하겠죠? 필터 사용할 건데 필터라는 펑션의 첫 번째 여기 간단히 나오죠?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가야 되는지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뭔가요? 플라이트죠. 플라이트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인풋으로 넣고 자 어떤 필터 어디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들 중에 베리어블 중에 month를 어, 하는 건 어떤 거예요? month랐죠? month 베리어블이었어요. month는 노벰버 우리가 11월 달이잖아요. 그쵸? 11월. 이걸로 끝나나요? or 해야 되죠. 그쵸? or 12월 month가 12월인 거. 더 뭐가 필요할까요? 없죠?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거 다 됐어요. 그죠? 그럼 실행시켜 보세요. 이 안에서 이렇게 결과가 보여지는데
특히 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결과가 다 보여요. 그죠? month가 11월. 자, 여기 넥스트를 계속 누르면 다른 것들이 나오죠? 100번째. 그거보다도 더 먼 것. 11월인 것. 5만 5천. 이게 지금, 저기 지금 로우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얘를 여기서 봅시다. 어, 어, November, December, light. 합시다. 얘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넣을 거예요. 자, 한 55,403개의 로우가 있습니다. 중에서 맨 밑으로 가면 12월이 또 있죠. 12월 31일까지. 맞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 있습니다. 55,403개의 observation이 전체는 몇 개의 observation인가요? 음, 전체를 보려면 알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플라이트 저기 없네요. 다른 서머리를 봐야죠. 서머리 플라이트 서머리를 보면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라서 서머리보다 스트럭처를 봅시다. STR 스트럭처 플라이트의 스트럭처를 보면 전체는 observation이 몇 개예요? 33만 6,776개의 observation이 있고 19개의 variable 행이 있습니다. 33만 6천 개 중에서 55만 403개가 11월과 12월에 또, 떠난 그런 비행기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다음에 find all flights that weren't delayed on arrival or more than 2 hours. 어, all flights 중에서 이 2시간 이상 딜레이 되지 않은 어떤 때요? 도착할 때 2시간 이상 딜레이 되지 않은 비행기들을 다 찾아라. 또 코드 첨크 필요하죠? 어떻게 찾을까요? filter 쓰죠? 데이터는 flights.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컨디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arrival delay를 찾아야 되죠. ARR dela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딜레이 되지 않은 것. 2시간이면 몇 분이죠? 120분. 그렇죠? 120분보다 딜레이가 덜 된 것에 대해만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실행을 시키면 지금 딜레이 타임 이거 사실 다시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거기서 보여준 건데요. 우리가 찾는 건 얘예요. 그렇죠? ARR 딜레이 중에서 지금
2시간 밑으로 2시간 이하인 것들만 지금 남았습니다. 11분, 20분, 33분, 18분 빨리 도착한 것, 25분 빨리 도착한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뒤로 보면 where delay가 아직도 그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 필터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자, 두 가지 해봤습니다. 5어로 확인하는 그 연결해서 두 개의 컨디션을 다 만족시키는 것들. 그리고 less than으로 지금 필터링을 했습니다. 됐죠? 자, 필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missing value에 대한 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missing value가 있을 때 계산을 그 오퍼레이션을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비교 comparison operator는 워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엘리먼트가 missing value였어요. 근데 이거를 element wise로 비교를 하면 여러분은 NA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NA가 결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equal도 NA.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쓸 수도 없습니다. 아리트메틱 오퍼레이터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쓸 수가 없어요. 결론은 왜냐하면 missing value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issing value가 있을 때 missing value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이따가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처리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missing value가 있는 그 observation이 missing value가 한 두세 개밖에 없어. 뭐, 여러 개 이렇게 많은 value 중에서 row 중에서요.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issing value가 있는 그 observation은 뭐 없애버린다. 그게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valuable한 그 의미가 있는 그 관측값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관측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마음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observation을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missing value를 다른 값으로 치환시켜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값으로 바꿔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좀 이따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째 펑션은 우리는 필터를 다 했고요. 두 번째 펑션은 arrange라는 펑션이에요. arrange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여기 예를 봅시다. arrange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라고요? 데이터. 지금 여기서 value 파라미터는 flight로 여기다 넣었어요. flight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sorting을 할지 여기 나옵니다. 자, 먼저 연도를 ascending은 뭡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쭉 올라가는 것을 ascending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내려오는 것을 descending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건 뭐라고요? ascending. 내려오는 것은 descending. 지금 얘네들은 ascending 오더로 그냥 arrange는 바로 ascending 오더로 오더링을 sorting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year로 ascending 오더로 sorting을 하고 그다음에 month에 대해서 ascending 오더로 sorting을 하고 그다음에 day에 대해서 ascending 오더로 sorting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실행을 시켜 보세요. 실행을 시켜서 보죠. tempra는 잠깐 temporary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보죠. 템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year로 ascending 오더를 했고 month로 ascending 오더를 했고 day로 ascending 오더를 했어요.
자, 2014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이런 식으로 쭉 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각각의 데이에, 만때 각각의 이어에 대해서, 이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2013년. 각각의 이어에 대해서 또 먼스는 이미 각각의 이어에 대해서 먼트가 어센딩 오더로 그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솔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데이가 각각의 먼트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솔팅이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지금 솔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됐죠? 이렇게 temporary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쉽기 때문에 바로 핸즈온을 한번 하죠. 자, 음, arrange와 find는 많이 쓰이는데 arrange와 find를 같이 쓸 때 이렇게 한번 핸즈온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봅시다. 핸즈온 엑서사이즈 다시 돌아가세요. 자, sort 플라이트를 sort 하는데 most delayed flight를 찾기 위해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find the flights that left earliest 가장 스케줄된 것보다 빨리 어, 떠난 것들은 뭔지 두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죠. 한번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솔트하는 거죠. 솔트, 어레인지로 솔트한다 그랬어요. 어레인지로 솔트해서 어떤 것을 플라이트를 어레인지로 솔트를 할 건데 most delayed flights 뭐뭐가 있었죠? delayed arrival 또 delayed 여기서는 제가 조금 바꿨었는데 departure에서만 한번 보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departure에서 most delayed는 걸 보자고요. departure에서 자 우리는 그러면 DP 뭐가 있었죠? departure array delay 그쵸? 딜레이가 지금 이게 어센딩 오더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큰 거. 작은 것부터 큰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오더를 한 다음에 어, 테이어를 쓰면 테이어 맨 끝에 있는 걸 쓰면 보여주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보죠. 잘못 썼습니다. lights 되죠? 자, 제일 딜레이가 된 게 여기 있어요. 딜레이 타임이 오, what happened? 이거는 지금 미싱 밸류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좀 아까 저희가 미싱 밸류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미싱 밸류가 있을 때 미싱 밸류는 솔팅이 됐을 때 맨 끝에 가장 다른 것들 다 솔트한 다음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일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자, DP 딜레이라는 것을 행을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쭉 나열을 솔팅을 한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것만 보자 했는데 불사 이게 맨 끝에 있는 것은 미싱 밸류네요. 그러면 이게 맞질 않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방법은 얘를 어센딩 오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오더하는 게 아니라 디센딩 오더로 바꿔야 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쫙 소팅이 되고 그 다음에 미싱 밸류가 또 쫙 나오겠죠. 그치? 미싱 밸류인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미싱 밸류는 지금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가장 많이 딜레이된 플라이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descending이라는 펑션을 쓰면 됩니다. DESC라는 descending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건 펑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펑션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 departure delay를 descending 오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주르륵 내려오는 descend 하는 겁니다. descending 오더로 바꿔서 나는 첫 번째 것만 보고 싶어. 그럼 헤드를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헤드 첫 번째 것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싱 밸류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나왔습니다. 우 1301분 뭐예요? 20시간이 넘게 100, 120 뭐예요? 2시간 20시간이 넘게 거의 딜레이가 된 그런 그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어디 건가요? HA 어디 건 하와이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요. 할만하죠? 그러면 두 번째, find the flights that left earliest. earliest로 제일 빨리 딜레이 되지 않고 earliest로 나간 거는 어떻게 찾나요? 그러면 이건 더 쉬운 것 같아요. arrange를 쓴 텐데 arrange에서 flights 을 넣고 departure time, departure delay가 가장 적었던 것. 이건 그냥 이렇게 arrange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것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 것만 봅시다. 그러면 지금 departure delay가 43분이나 빨리 떠난 비행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다 못 탔겠네요, 이거. 제 시간에. 어쨌든 12월 7일 날 43분이나 빨리 떠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재밌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두 개 또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Which flight traveled the farthest? 가장 멀리 긴 거리를 어, 비행한 것. 또 가장 짧은 거리를 비행한 것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정크를 넣고 이번에도 어레인지부터 헤드부터 먼저 듣지는 않아요. 저는 어레인지 플라이트 거리는 뭐였나요? 이 거리 여기서 디스턴스라는 배리어 우리 그 에어포트 사이의 거리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가장 짧은 거리부터 먼저 나오겠죠. 위에부터. 그래서 이것과 첫 번째 건 제일 큰 것부터 먼저 봐야 되니까 여기 DESC를 쓰면 디스턴스의 가장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또는 그냥 디스턴스가 아니라 디스턴스 해서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궁금한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헤드, 나 이번에 또 헤드 쓸게요. 헤드를 써서 첫 번째 것만 보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고 두 번째 것도 헤드만 써서 첫 번째 맨 위에 한 것만 봅시다. 실행을 시키면 두 개인데 하나는 디스턴스가 4,983마일. 4,983마일이면은 몇 킬로인가요? 4,983마일. 8,019km. 8,019km면은 서울과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329km예요. 그러면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는 여기가 9,585km입니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가. 이것보다는 적고, 서울과 LA만큼보다는 좀 적은 거리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나오지 않나요? 오리진이 JFK에서 호놀룰루 간 거네요. 하와이와 뉴욕의 거리를 간 겁니다. 4,983마일. 8,000마일이 넘는다 그랬죠? 8,000km가. 두 번째 가장 조금 간 건, 어, 미싱 밸류들이 있는 건데, 17마일을 갔다고요? 왜 17마일을 갔나요? EWR에서 LGA,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공항에서 고강으로 간 것 같아요. 17마일. 1시간 만에. 17마일을 차 타고 가도 될 텐데, 비행기로 갔다는 게 좀 재밌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핸즈온을 다 했습니다. 오렌지에 대해서. 재밌죠? 오렌지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select 펑션에 대해서 좀 배울게요. select 펑션은 그 필요한 컬럼들만, 필요한 variable만 끄집어내는 어, 그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펑션의 사용은 비슷해요. 첫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는 선택하고자 하는, 어, 그, 베리어블의 이름을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또는 저희가 어저께, 어, 어저께 아니죠. 며칠 전에 컬런 오퍼레이터 배웠잖아요. 컬런 오퍼레이터는 뭐라고요? 시퀀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year부터 day까지, 중간에 month가 있는데 year, month, day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잖아요. 순서대로 있는 거에서 year부터 day까지를 select 해라. 또는 마이너스를 썼을 때는 어떨 까요? year부터 day까지의 이 열들을 빼고 나머지만 셀렉트를 해라. 그런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얘를 실행시키면 어떤 게 나오나요? 자, year, month, day. 지금 세 개밖에 지금 열의 그 row의 수는 똑같죠. 하지만 행의 수만 세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 variable 중에서 year, month, day만 셀렉트를 했으니까. 그렇죠? 얘는 결과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year, month, day가 순서대로 있었기 때문에. 자, 똑같습니다. year, month, day. 그렇죠? 그리고 얘는 year, month, day를 뺀 나머지가 다 셀렉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보면
16개의 행위 variable이 셀렉이 됐습니다. year, month, day는 없어져 버렸죠. 어떤가요? 되게 쉽죠? 셀렉트는 아주 쉬운, 쉽고 유스풀한 그런 펑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셀렉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베리어블의 이름이 많은 경우 뭐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가지고 온 그런 데이터나 아니면 어쨌든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 앞에는 같고 뒤에 날짜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TRD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TRD라는 데이터에 1월 20일 날 2021년 1월 20일에 컬렉트된 것 TRD 2021년 2월 20일에 컬렉트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을 거 아닙니까? 베리어블을. 그렇죠? 그럴 때 베리어블 네임을 그렇게 똑같이 다 쓰지 않아도 자, TRD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찾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TRD로 시작하는 그 베리어블들만 다 셀렉트를 해라. 그럴 때 starts with 뭐 TRD 여기서는 ABC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 TRD로 시작하는 모든 모든 베리어블들만 셀렉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에요. starts underscore with. 또 반대로 만약에 뒤에 뭐 몇 개, 꼭 세 개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글자이든 그, 공통으로 쓰여진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ends with 뒷자리에 ends with를 쓰면 뒷자리가 공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XYZ로. 또 contains라는 펑션이 있는데 contains는 이 세 개 이런 단어가 IJK인데 여기서는 이런 캐릭터 스트링이 포함된 그런 베리어블을 다 찾아라, 다 셀렉트해라 그럴 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regular expression이라는 것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regular expression. 그래서 이게 regular expression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regular expression은 저희가 커버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regular expression을 배우시면 이 regular expression에 맞는 그런 variable name을 다 찾아라. 캐릭터 서치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매치된 것들을 찾아라. 그리고 이런 numRange라는 펑션도 있어요. x로 시작하면서 1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x1, x2, x3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셀렉션 랭귀지에서 셀렉션 랭귀지라는 게 있는데 이 타일이 R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starts with, ends with, contains, matches, non-range, all of something, or any of something, everything, all variable, last column, for this column, where 이거 isn't many,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펑션을 써서 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쭉 보세요. 이 여러 가지 셀렉트로 할 수 있는 것들 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번엔 좀 셀렉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잠깐만요. 이게 핸즈온을 맞힐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오케이. 핸즈온까지 합시다. 핸즈온을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하고 그다음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죠. 자,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핸즈온 한번 해볼게요. 자, 세 개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 이 문제는 다음
다음에 배울 거랑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47분 1시죠? 1시니까 2시까지 쉬고 2시까지 잠깐 쉬고 제가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어서 다음 것들을 설명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서 끝나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지금부터 시간 저기까지 스탑해서 마치겠습니다.